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 그러니까 10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확 주목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매수 추천 상위 5개, 그리고 반대로 매도 추천 상위 5개 종목들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시장의 큰손들이죠, 이분들이. 핵심 기업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함께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뭐 단순히 사라, 팔아라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분석들을 보면 현재 시장에 얻은 기대치나 뭐 산업 동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개별 기업의 경쟁력 평가 같은 게 다 녹아 있죠. 뭐 어떨 때는 뭐 경제 전체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매수, 매도 양쪽 의견을 다 보면서 시장의 좀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지점들, 이런 게 흥미로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매수 추천 목록 첫 번째는 역시 이 이름은 빠지질 않네요. 엔비디아 A입니다. HSBC에서 보유 의견이었는데 이걸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도 200달러에서 320달러로 와, 이거 상당히 공격적으로 높였어요. 320달러면 야, 진짜 큰 폭으로 올린 건데요? 어떤 근거들이 좀 나왔나요? 핵심은 그거예요. 2027 회계 연도. 이때를 향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랑 협력을 강화해서 코어에서 있잖아요. 고성능제 패키징, 이거 생산 능력을 더 많이 확보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되면 중국 GPU 시장에서의 회복 가능성 이것도 열려 있다고 보고요. 코OS. 그렇죠. 이게 AI 칩처럼 고성능 반도체를 여러 개 딱 묶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 결국 앞으로 막 쏟아질 AI 칩 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됐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만약에 중국 수출이 재개 안 되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027년 주단 순이익 EPS를 8달러 75센트로 예측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시장 평균 예상치가 한 6달러 48센트 정도 되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주당 순이익 EPS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업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수익성 지표고요. 네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이라는 그 큰 변수를 빼고도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기대한다. 이거 뭐 데이터 센터랑 AI 분야 성장이 그만큼 확실하고 또 강력할 거라는 분석인 거죠.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 하나만의 호재를 넘어서는 거예요. AI 혁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이걸 보여주는 시장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칩 경쟁이 정말 뜨거운데 또 다른 강자죠. AMD. AMD도 매수 추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wolf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300달러를 제시했어요. 시장 수익률 상회는 뭐 시장 평균보다 더 잘 나갈 거다 이런 기대죠. AMD도 최근에 움직임이 진짜 만만치 않았죠. 어떤 점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그 최근에 오픈 AI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컸어요. 이게 이제 AMD의 기술력이나 실행 능력,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 높였다. 이런 평가고요. 뭐 계획대로 사업만 잘 진행한다면 EPS 10달러 이상도 가능할 거다. 이런 분석이고 또 오픈 AI 말고 다른 대형 고객까지 확보하면 실적 전망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사버 CPU 시장에서의 강세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오픈 AI 수준은 진짜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걸 견제할 만한 실질적인 경쟁자로 AMD가 딱 부상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인 실행이라는 게 단순히 칩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딱 공급하고 또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탄탄하게 지원하는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AMD가 이 부분을 확실히 증명해낸다면 뭐 AI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이고 기업 가치도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목표 주가 300달러는 그런 기대감을 딱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겠네요. 반도체 쪽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 이번엔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마이크론, MU인데요. BNP 파리바 엑산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야, 무려 2단계나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0달러에서 270달러로. 와, 이거 진짜 파격적입니다. 와, 100달러에서 270달러요? 이야, 이건 뭐 단순한 의견 변경이 아니고 거의 뭐랄까 관점의 대전환 수준인데요. 도대체 어떤 배경인가요? 네.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때문입니다. 이 HBM을 마이크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이제 완전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가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 있잖아요. 장기 호황 국면. 그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아주 강한 확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HBM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죠. 막대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AI 연산에는 이게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 분석가의 시각 변화가 좀 흥미로운 점은 HBM 중요성이 부각된 건 사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서야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까지 막 급격하게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HBM 시장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진짜 시작되는 건가 하는 시장의 기대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약간 과열의 징후일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반도체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꽤 크다고 봅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매수 추천이 쭉 이어지는데 조금 결이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유통 공용이죠. 월마트 WMT인데요. BTIG에서 이번에 신규로 분석을 시작하면서 바로 매수 의견이랑 목표 주가 1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아, 월마트. 거기는 진짜 꾸준함의 대명사 같은 기업인데 어떤 점이 좀 새롭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 통합된 디지털하고 오프라인 전략. 이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하고 매장 픽업, 또 빠른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매끄럽게 연동되면서 고객 경험을 높이고 동시에 운영 효율성까지 잡았다 이런 평가죠. 이게 결국 고객과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특히 현 CEO인 더그 맥밀론 리더십 아래서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하고 이익 성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의 저력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쵸.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판매를 늘리는 걸 넘어서서 온 오프라인 경험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딱 창출하는 그 옴니채널 전략, 이게 제대로 먹힌 거죠. 이건 뭐 경쟁이 진짜 치열한 소매 유통시장에서 월마트가 가진 강력한 해자, 모트, 그러니까 경쟁 우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좀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기업하면 또 코스트코, COS2Q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도 BTIG에서 신규 매수 의견이랑 함께 목표 주가 1,11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코스트코는 그 충성도 높은 회원 기반이 핵심이죠. 네, 목표 주가 1,115달러의 근거는 뭘까요? 역시나 강력한 고객 충성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꾸준히 매장 방문객 수가 늘고 매출도 성장할 거다. 이런 기대죠. 특히 최근에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걸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가성비 좋은 상품들 그리고 아주 높은 멤버십 갱신율 이게 코스트코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혔습니다.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은 독특하죠. 상품 판매 마진은 거의 안 남기고 멤버십 연회비에서 주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회원들이 연회비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다 이렇게 느껴야 하는데 그 압도적으로 높은 갱신율이 이걸 딱 증명하는 거죠. 다만 1,115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사실 상당한 미래 성장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코스트코의 강점은 분명하지만 뭐 전자상거래의 공세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들이 등장할 가능성 같은 장기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건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매수 추천 5곳을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같은 기술주부터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유통 강자까지 정말 다양했네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매도 추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핀테크 기업 페이펄, POIPL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의견을 낮췄고요. 목표 주가는 7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페이팔이요. 한때는 핀테크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매도 의견이라니 좀 의외네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게 2026년에 여러 가지로 거래 마진에 좀 압박을 받을 요인이 많다. 이런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뭐 금리 상승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과거 성장을 이끌었던 신용상품 관련 혜택이 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는 거죠. 게다가 페이펄 자체 브랜드 결제 서비스의 성장세 회복도 좀 불투명하다고 봤습니다. 독일 같은 특정 시장에서는 부진하고 또 미국 내 관세 문제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경쟁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핀테크 환경이 진짜 급변하면서 페이팔이 겪는 어려움을 좀 보여주는 분석 같네요, 약간.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고. 그렇게 들립니다. 특히 그 브랜드 결제 회복 가시성 제한적이라는 표현은 핵심 사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뭔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경쟁 심화랑 거시경제 환경 변화라는 이중고에 딱 직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매도 추천은 반도체 거인이죠. 인텔, INTC입니다. 보파이에서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의견을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4달러를 유지했고요. 시장 수익률 하회는 뭐 시장 평균보다 성과가 좀 저조할 거다 이런 뜻이죠. 아, 인텔은 최근에 주가가 꽤 반등했던 것 같은데 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최근에 시가총액이 무려 800억 달러나 급증했는데 분석가는 이게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올랐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물론 뭐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있고 다른 회사 칩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AI 칩 경쟁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AMD에 비해 좀 뒤처져 있고 주력인 서버 CPU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자체 공장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네, 인텔의 그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과도하게 선반영되었다, 이런 냉정한 평가로 보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고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 사이에 AI나 서버 시장에서의 경쟁 열의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죠. 특히 손실을 보는 제조 부문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인텔의 발목을 잡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곤 하거든요. 시장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그 괴리, 이걸 짚어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매도 리스트에는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이네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XN이 올랐습니다. 비오프회에서 역시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의견을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208달러에서 19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 산업용이나 자동차용 반도체 강자로 좀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매도 의견이라니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네, 맞아요. TI가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 운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관세 문제, 그러니까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수요 회복을 억누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2026년하고 2027년 EPS 추정치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각각 8%, 13%나 낮게 잡았습니다. 꽤 많이 낮춘 거죠. 이건 정말 개별 기업의 경쟁력하고는 좀 별개로 거시경제 환경,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네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결국 속한 산업 전체의 수요가 둔화되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EPS 추정치가 시장 평균 예상을 크게 밑돈다는 건 이 분석가가 당분간 TI가 속한 산업 분야의 업황 개선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관세 문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분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매도 추천은 최근 GE에서 분사한 에너지 기업이죠. GE 버노바, GEV입니다. 로스트사이드 앤드 코 레드번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의견을 내리고 목표 주가는 475달러를 제시했네요. GE에서 분사하면서 기대를 좀 모았던 기업인데 매도 의견이 나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역현금 흐름알인 리버스 DCF라는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합리적이려면 미래에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가, 이걸 거꾸로 추산해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리버스 DCF 분석 결과 고평가다,
이 말은 결국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 실적 수준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GE 버노바나 경쟁사인 시멘즈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사이클이 이제 거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하락할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는 발전이나 전력화, 일렉트리피케이션 사업 부문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이익률이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 기대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발전 설비 같은 사업은 본질적으로 경기를 타잖아요. 투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주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최고 실적이 영원할 거라고 가정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사이클이 딱 꺾이면 실적과 주가가 함께 하락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도 추천 종목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리스크 애널리틱스, VRSK인데요. 여기도 로츠실드&코 레드번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의견을 내렸고 목표 주가는 $220입니다. 웨리스크는 보험이나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꽤 탄탄한 입지를 가진 회사로 아는데 어떤 점이 좀 우려된다는 걸까요? 네, 주가의 하방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인수한 에큐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투입된 자본 대비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부채 부담만 늘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또 AI 기술 발전으로 웨리스크가 속한 산업 자체도 큰 변화에 직면할 수 있어서 시장 지위를 지키려면 앞으로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근데 정작 자체적인 매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너무 비싸다. 이런 평가입니다. 기업 인수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인수한 기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리스크의 경우에는 이런 인수 부담에 더해서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까지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 분석의 핵심인 베리스크조차 AI로 인한 그 파괴적 혁신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는 필수적인데 이게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기존 사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 부담은 늘어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 5곳, 매도 5곳 이렇게 총 10개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역시 AI랑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인텔, TI 관련 기업들이 매수와 매도 양쪽 모두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점이 딱 눈에 띄네요. 그리고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 안정적인 소매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좀 대조적으로 페이팔이나 베리스크 같은 기술 기반 서비스 기업들은 어려움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고요. 또 관세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기업 전망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시장 이해나 특정 기업에 대한 관점을 좀 다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의견들은 현재 시장이 얼마나 좀 복잡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AI 같은 혁신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 관세, 경쟁 심화 같은 아주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깊죠. 결국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이 이런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하는 그 실행 능력과 거시적인 경제 흐름의 조화일 겁니다. 특히 AI가 가져올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지만 기존 강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이렇게 분석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주요 의견들을 통해서 시장의 한 당면을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시점, 또 특정 분석가의 시각을 반영하는 스냅샷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시장의 평가는 정말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렇죠? 마이크론에 대한 갑작스러운 슈퍼사이클 전망이라던가 주가가 올랐음에도 여전히 인텔을 둘러싼 근본적인 의문들,
그리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요구되는 그 막대한 AI 투자 필요성 같은 급격한 변화들을 보면서요.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와 장기적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오늘 이야기된 분석가들의 시각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요? 혹은 어떤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분석가들의 제시하는 목표 주가와 기업의 실제 펀더멘탈, 그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